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치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핵심 투자 개념인 경제적 해자와 관련된 투자 전략과 관련 ETF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지훈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ETF 테마 어떤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상반기를 주도했던 이제 주된 테마였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조정이나 아니면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테마가 무엇이냐 이런 또 테마 찾기에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이제 명확한 근거나 아니면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위 이제 루머나 아니면 소문으로만 어떤 이렇게 퍼져서 테마들이 이제 차기 주도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면은 이제 상반기에 2차 전지 어떤 강세 이제 편승하지 못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현재 이제 몇몇 테마에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쏠리고 그래서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열 양상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좀 이제 1년 내 최고치를 좀 찍으면서 주식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내외 어떤 불확실성이 좀 강해지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투자의 본질인 가치 투자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가치 투자에 관련된 ETF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전설로 불리고 있고 이러한 워렌 버핏이 보통 가치 투자를 할 때 경제적 해자라는 어떤 이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코노믹 모트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 해자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치 투자,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경제적 해자가 어떤 건지부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제적 해자는 이제 1984년에 워렌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이제 단어고요. 이제 그때부터 대중화가 돼서 현재까지 시장에서 좀 해자가 되는데 이 해자라는 것을 지금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과거 이제 중세 시대 때 성 외곽에 설치한 이 도랑이나 또 연못 같은 물 웅덩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이 성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방어막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물 웅덩이를 얘기를 하고요. 이를 이제 현대 사회 대입을 해보면 이 성이라는 거는 어떤 개별 기업 아니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의미를 하고 그 공격하는 적들은 이제 경쟁업체가 되겠죠. 경쟁업체가 있고 그 기업을 지켜주는 이 도랑은 그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그 굉장히 강력한 내재 요인들 총 4개가 있는데 그 요인을 의미를 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이렇게 이 해자를 이런 어떤 경쟁력으로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주식시장의 전망이 조금 어둡거나 아니면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좀 높은 장세에서 이러한 경제적 해자가 튼튼히 갖춰진 기업들의 주가가 하반 경직성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바닥을 다지거나 체력을 좀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예상이 돼서 경제적 해자 전략도 조금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성과 웅덩이로 또 표현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았는데 이 경제적 해자를 판단하는 요인들은 뭘까요? 네, 워렌 버핏이 정의한 이 경제적 해자, 즉 어떤 기업의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형 자산입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떤 기업의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면 그 기업의 어떤 충성 팬들이 있겠죠. 아니면 팬덤이나 소비자들은 그럼에도 계속 그 기업의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으로 한 어떤 가격 결정력에도 굉장히 강한 파워를 좀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있었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선 마진을 지키려고 소비자 가격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소비자 가격을 높여도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좀 무형자산 같은 브랜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무형자산 기업들로 좀 포함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기업들의 어떤 전환 비용이에요. 이 전환 비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품을 쓰고 있는데 다른 기업의 유사한 상품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넘어갈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넘어가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전환 비용이 높게 되면 다른 기업들로 어떤 넘어가기가 고객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가 있겠고 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타 업체 서비스로 바꾸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못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전환 비용이 낮은 기업들 보면은 보통 은행이나 통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해자 요인이 좀 약한 업종으로는 분류가 돼서 이제 이런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SNS,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회원들을 구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된 회원들의 수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비즈니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세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가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싸지는 케이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 해자와 관련된 투자 기법은 이 4개 요인 중에서 1개 이상의 요인을 보유한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투자 전략을 좀 의미를 하고요. 하지만 이런 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좀 발달하지 않은 산업이나 막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사업 아니면 이제 성장주 관련된 기업들은 보통 편입이 잘 안 되고 꾸준하게 한 업종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에 영위했던 그런 좀 가치주 성격의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경제적 해자 요인, 브랜드 가치, 고객 전환 비용, 시장 선점 네트워크 효과, 원가 우위 뭐 이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런 경제적 해자 요인들을 보유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경제적 해자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는 이제 국내에 한 개 상장돼 있고 또 미국에 한 개 상장돼 있어서 이제 흔히 접하실 수 있는 ETF는 2개가 있고요. 이들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지난 8월 4일까지의 성과가 S&P 500을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S&P 500이 한 18% 정도 상승을 한 그 과정에서 이들 ETF는 6% 정도의 초과 성과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네. 24% 정도 상승을 해서 왼쪽 차트 보시면 위에 파란색 선이 이제 이 경제적 해자 ETF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 오렌지색 선이 S&P 500인데 꾸준하게 아웃퍼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처럼 강세장에서도 이제 지수를 아웃퍼폼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만약에 하반기에 변동성이 커지거나 조정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또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아웃퍼폼에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이들이 추정하는 지수는 이제 글로벌 펀드 평가사 이제 모닝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산출한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에서 해자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40개 편입을 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당 2.5%씩 40개, 총 100% 이렇게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고 현재는 뭐 다들 잘 아시는 도미노 피자나 아니면 알파벳, 컴캐스트,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지수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커멘트들 아니면 금리의 방향성,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또 이제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해자 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보통 일반적인 주식보다 배당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 시즌 때에도 해자 요인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변동성을 좀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가치주 성격의 경제적 해자 전략도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익률이 연초 대비 24%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배당도 좋다고 하니까 이 경제적 해자 관련 ETF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ETF 업종별로 한 주간 수익률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3대 지수는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위아래로 흔들리는 좀 변동성 장세를 좀 보여줬고요.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11년에 이미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강등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인 변동성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았던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서 대부분 업종들이 한 주간 좀 약세를 보였고요.
ETF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 업종이 좀 강했는데 그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좀 보인 상황이고 특히나 유틸리티나 IT, 통신 서비스, 리츠 같은 업종들이 주로 큰 약세를 좀 보여서 한 주를 마감했고요. 테마형 ETF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 변동성을 해지한 채권형 ETF나 아니면 에너지 업스트림, 에너지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또 한 주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주식형 ETF 종목별로 한 주간 수익률 상위 5개는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터키나 인도 주식 같은 경우가 한 주간 2에서 3%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달러화 이제 약간 강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강세로 좀 보였다가 지난 한 주간 약간 조정을 받거나 약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신흥국 증시한테는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가 반대급부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원유를 채굴하던가 아니면 생산하는 기업들의 투자한 ETF도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형 글로벌 ETF 종목별로 한 주간 수익률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5개 상위 종목 살펴보죠. 네. 주식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네. 채권형 네, 채권형.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금리가 이제 워낙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의 플러스 성과를 보인 채권형 ETF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들의 특징이 만기가 굉장히 짧은 채권들이었습니다. 초단기 아니면 단기 채권형. 왜냐하면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성과를 좀 보였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투자하는 CLO라는 어떤 비이클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선순위 트렌치에 투자하는 ETF도 이 선순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이 후순위보다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네, 글로벌 ETF, 주식형, 채권형 ETF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 한 주간 성과 동향은 어땠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국내 증시도 뭐 글로벌 증시 약세를 크게 피하지는 못하고 이제 한 주간 좀 약세를 보여서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지난주 특징적인 게 화장품 섹터에 투자한 ETF가 한 주간 8.5%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었어요. 네. 특히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머리 퍼시픽하고 코스맥스의 비중이 좀 높은데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이제 북미에서 이들의 화장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서 실적 개선 시그널로 시장이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조정 양상을 좀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수 내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코스닥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들이 한 주간 한 7%대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국내 ETF 한 주 동안 개인들은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가 한 주간 조정을 계속해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에 투자한 ETF로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한 주간 한 1,160억 원 정도 대규모 자금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수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 조정을 ETF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나 분할 매수의 기회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 ETF로 굉장히 강한 자금의 유입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코스닥의 어떤 단기 반등을 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도 한 주간 한 1,140억 원 정도 유입이 됐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럼에도 한 주간은 코스닥 지수는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코스닥 레버리지 포지션은 다소 손실이 좀 발생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을 해서 이제 반대로 채권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국채금리 상승을 오히려 저가 매수로 또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의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흘러 들어왔던 점도 굉장히 좀 저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개인 순매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반대로 코스닥 인버스 ETF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한 1,0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 대형 IT업 종목들 빅테크 위주의 ETF에서도 한 1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와서 차익 실현 성격의 자금들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지용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